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중간고사 다들 잘 봤습니까? 아, 중간고사 풀이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풀이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나마 본인 시험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 시험지를 확인을 하고 성적을 올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나한테 뭐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아, 올리려고 왔다가 점수가 더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투기죠, 투기. 그래서 점수가 오를 거를 기대를 하고 시험지를 확인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예상이 맞아 들어가면 점수가 오르는 거지만 예상이 빗나가면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고위험을 부담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투기 거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채점을 하면서 십몇 년간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문제 채점하고 하면서 거의 수정된 바가 없어요. 뭐 점수 채점을 잘못해가지고 정정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한 10,00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을까? 그것도 대부분 이제 채점 자체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점수 합산 같은 거를 이제 좀 잘못하거나 요런 경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그 성적 확인을 하더라도 성적이 정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극히 낮다. 그런 사실을 알고 그래도 내 시험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그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확인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온라인 보강을 오늘 하게 된 이유는 5월 1일과 5월 6일이 다 휴일이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5월 6일이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게 딱 우리 수업이 있는 그 수요일과 월요일이죠. 그래서 어, 한 주가 통째로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도 문제라던가 뭐 시험 공부 문제라든가 기말고사 뭐 그런 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미리 온라인으로 보강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기간 안에 반드시 요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듣고 그 다음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과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어지는 또 동영상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 물론 저 기말고사까지의 내용 중에서 그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과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옵션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시작되는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모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수업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옵션의 이해, 이제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선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물은 뭐였습니까?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지금 정한 특정 가격으로 서로 사고 팔기로 맺은 계약이었죠. 그래서 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은 팔 계약을 맺었고 반대쪽 사람은 살 계약을 맺었고 요런 게 이제 선물이었고 두 당사자는 둘 다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었죠. 근데 그 양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의 의무를 권리로 바꿔준 게 바로 옵션이에요. 선물과 선도의 경우에는 계약 양 당사자가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지금 정한 특정 가격으로 서로 사고 팔기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에 한 사람은 사야 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은 팔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의무 중에서 어느 한쪽의 의무를 권리로 바꿔준 게
바로 옵션이 되겠다. 그래서 사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의무를 권리로 바꿔준 거를 콜옵션이라고 그러고, 팔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의무를 권리로 바꿔준 거를 풋 옵션이라고 해요. 풋 옵션. 권리와 의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의무는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이 뒤따른다. 근데 권리는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라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대표적인 그 예를 들자면, 병역 같은 경우에는 의무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 군대 안 가고 싶어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 병역 거부자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서 판사님이 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징역을 살게 되죠. 군 복무 기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의무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처벌이 따른다. 그러한 특징이 있고, 권리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출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 그건 권리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싶어 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너는 애 낳지 마 라고 막게 되면 그게 뭐예요? 권리 침해죠. 권리 침해. 그래서 나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하든 포기하든 그건 내 마음이지만, 외부에서 그거를 강제를 하게 되면 너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마 혹은 반드시 행사해 이렇게 강제를 하게 되면 그게 권리 침해가 되죠. 그래서 권리는 특징이 뭐다? 합법적으로 행사하거나 포기하는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해서 뭔가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게 없다. 그런 게 권리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권리는 내가 행사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게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갖고 있는 그 의무 중에 하나를 권리로 바꾼 거를 옵션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사야 할 의무를 살 수 있는 권리로 바꾼 거를 콜옵션이라고 하고, 팔아야 할 의무를 팔 수 있는 권리로 바꾼 거를 풋옵션이라고 그래요. 기억하는 방법은 쉬워. 살 수 있는 권리는 뭘 살려면 물건을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콜 옵션. 불러들인다. 그죠? 콜 옵션. 옵션이라는 건 선택권이라는 의무죠. 의미죠. 그죠? 선택권, 옵션. 그죠? 콜 옵션.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하고, 이제 팔 수 있는 권리는 팔 때는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밀어내는 거니까 PUT. 풋 옵션. 그죠? 팔 수 있는 권리는 풋 옵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가 선물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콜옵션은 어떤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발행 당시의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증권으로 만든 거를 콜옵션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지금 정한 특정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증권으로 만든 거를 풋 옵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요 거래 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을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이라고 부르는 것도 선물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거래가 일어나도록 계약을 맺은 미래 특정 시점을 만기, maturity expiry라고 부르는 것도 선물하고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나는 게, 선물에서는 계약서에 적는 그 계약 가격, 미래의 기초자산을, 만기의 기초자산을 얼마에 거래할 것인가 하는 그 가격을 선물 가격이라고 불렀었는데, 옵션에서는 그거를 행사 가격이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게 된다. exercise price 혹은 striking price라고
용어를 바꿔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 가격에 해당되는 의미예요. 옵션의 경우에 그 계약 가격, 기초자산을 만기에 얼마에 거래하도록 약정을 맺었느냐 하는 그 가격을 행사 가격이라고 부른다. 옵션의 경우에. 그래서 옵션 발행 당시에 정한 특정 가격으로서 만기에 기초자산을 거래하는데 적용되는 가격을 행사 가격, exercise price 혹은 striking price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이유는 옵션 가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옵션 가격, 옵션 프라이스 혹은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행사 가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옵션 가격은 옵션을 발행할 때 옵션 발행자가 수수하는 옵션의 가격을 의미를 한다. 선물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맺을 때 서로 주고받는 돈이 없죠. 우리는 지금 그 선물하고 선도를 합쳐가지고 이름은 선물이라고 부르고 현금 흐름은 선도처럼 생각을 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일일 정산을 위해서 개시 증거금 납부하는 거 그거는 무시를 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시 증거금 납부하는 게 없다고 쳤을 때 선도처럼 계약을 맺고 처음에 계약을 맺고 만기에 계약 이행을 하고 그러한 형태의 현금 흐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선물 선도의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을 맺으면서 돈을 주고받는 게 없는데 옵션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받는 게 있다. 그 주고받는 돈을 옵션 가격이라고 부른다. 옵션 프라이스 혹은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왜 옵션의 경우에는 주고받는 돈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선물의 경우에는 두 양 당사자가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맺고 나서 나중에 만기 시점에 누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둘 다 동등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동등한 입장이야.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돈을 주고 받는 게 없다. 근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 당사자 중에 한 사람만 의무를 권리로 바꿔준 거잖아. 양 당사자 중에 한 사람만 의무를 권리로 바꿔준 거잖아. 권리가 의무보다 항상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권리는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보다 훨씬 유리하다.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한테 불리하더라도 그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지만,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불리하면 그 권리를 포기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이 성립을 하려면 한 사람은 의무를 지고 반대쪽 사람은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이 이 거래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겠죠. 아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권리를 들고 있는데 나는 의무만 진다 이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 거래 안 해. 이렇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상품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불리를 서로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권리를 갖게 돼서 거래 조건이 유리하게 된 사람이 의무만 지게 되어서 거래 조건이 불리한 사람한테 돈을 지급을 한다. 그래서 유리한 사람은 돈을 지불을 해서 유리한 점을 상쇄시키고, 불리한 의무만 지게 되는 사람은 돈을 받아서 그 불리함을 보충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상품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때 주고받는 그 금액을 옵션 가격이라고 한다. 옵션 가격, 옵션 프라이스 혹은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선물 선도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서를 나눠 갖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옵션의 경우에는 증권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증권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권리를 갖는 사람은 옵션이라는 증권을 사서 보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무만 지는 사람은 그러한 옵션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구성한 그 증권을 옵션이라고 부른다. 옵션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옵션을 보유한 사람은 옵션을 행사할, 그러니까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만기에 살 수 있는,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만기에 행사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반면에 옵션을 발행해서 매도한 사람, 옵션을 발행해서 판 사람은 옵션 보유자가 하자는 대로 해줄 의무를 갖는다.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 권리 행사에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응해줄 의무를 갖는다. 옵션 발행자는. 그래서 옵션을 보유한 사람이 항상 유리하죠. 권리를 갖고 있고, 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의무만 지기 때문에 항상 불리하다. 그래서 항상 유리한 사람과 항상 불리한 사람 사이에 균형을 맞춰줘야 거래가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보유하게 되는 사람이 옵션을 발행하는 사람한테로 돈을 주게 되는데 그게 옵션 가격이다. 옵션 가격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지는 대가로 옵션 발행자는 옵션 보유자로부터 옵션 가격을 지급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옵션을 보유한 사람은 권리를 갖게 됐다는 그 유리한 점에 대한 대가로 옵션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거고, 옵션 발행자는 의무만 지게 된다는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옵션 가격을 지급받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옵션은 선물 선도의 양 당사자가 기초자산을 선물 가격에 혹은 선도 가격에 만기 시점에 팔 계약 그리고 살 계약을 맺어서 선물과 선도의 계약이 성립을 한 거였는데, 선물 선도의 양 계약 당사자는 둘 다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 두 당사자가 지고 있는 의무 중에 한쪽을 권리로 바꾼 거를 옵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의무를 살 권리로 바꾼 상품을 콜옵션이라고 그러고, 팔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의무를 권리로 바꿔서 팔 권리로 바꿔준 상품을 풋옵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콜옵션은 옵션 보유자가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발행 당시에 정한 특정 가격으로 옵션 발행자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을 콜옵션이라고 부르고, 풋옵션은 옵션 보유자가 특정 자산을 특정 미래 시점에 발행 당시에 정한 특정 가격으로 옵션 발행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풋옵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콜옵션은 살 권리, 풋옵션은 팔 권리인데 기억하는 방법은 살려면 물건을 불러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죠? 불러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팔 때는 물건을 내보내야 된다, 밀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풋옵션,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을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이라고 부르는 거는 선물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옵션에 따라서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미래 특정 시점을 만기, maturity 혹은 expiry라고 부르는 것도 선물하고 똑같다. 다만 선물 선도에서는 계약서에 적는 그 계약 가격,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만기에 얼마에 거래할 거냐 하는 그 계약 가격을 선도 가격 혹은 선물 가격이라고 불렀는데 옵션에서는 그거를 행사 가격이라고 부른다. exercise price 혹은 striking price라고 부른다. 그래서 옵션 발행 당시에 정한 특정 가격으로서 만기의 기초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그 가격을 행사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선도 선물처럼 선물 가격, 선도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행사 가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옵션 가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선물 선도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둘 다 사야 할 의무, 팔아야 할 의무만 지고, 그래서 계약을 맺을 당시에 보면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의무만 지고 있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죠. 그래서 계약을 맺을 당시에 주고받는 돈이 없었는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유불리가 있죠. 한 사람은 권리만 들고 있고 반대쪽 사람은 의무만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권리만 보유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왜? 권리는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의무는 무조건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은 권리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의무를 갖고 있도록
상품을 구성해서 거래를 시키려고 하면 의무만 지는 사람이 이 거래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나는 상대편보다 항상 불리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리함을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권리를 쥐는 사람은 그러한 유리함을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사람이 의무만 지게 되는 사람한테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옵션 가격이다. 옵션 프라이스 혹은 옵션 프리미엄.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이라는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옵션을 처음에 거래를 시작을 하면서 주고받는 금액, 그게 옵션 가격인데, 이 옵션 가격의 개념이 새롭게 선물과는 다르게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선물 가격, 선도 가격과 같은 그 계약 가격을 옵션에서는 옵션 가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행사 가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지칭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옵션은 선물과 다르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이 증권을 갖게 되고 의무만 지게 되는 사람은 증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옵션을 증권의 형태로 된 그 옵션을 보유하게 되는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는데, 반면에 그 증권을 발행한 사람은 옵션을 보유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든 포기하든 거기 그 거래에 응해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옵션을 보유해서 권리를 갖게 되는 사람이 옵션을 발행해서 의무만 지게 되는 사람한테로 경제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옵션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의 이 현금 흐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기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맥시멈, 미니멈 기호가 나타나게 돼요. 맥시멈, 미니멈 기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쓸 거는 주로 맥시멈 기호야. 미니멈 기호는 안 나타나. 우리 책에는 보면 미니멈 기호가 간혹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요 수업에서는 미니멈 기호가 나타나는 부분은 수업에서 다루지 않아요. 대학원 수업에서는 미니멈 기호가 나타나는 부분도 뭐 더 다루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학부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그거를 했더니만 애초에 책을 쓸 당시에만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그 내용을 뺐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뺐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 동영상을 지금 통째로 올려가지고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 그죠? 그 몇 년도더라? 2020년? 21년? 영상이던가? 하여튼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전체 그 코로나 시대에 만들었던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거기서도 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뺐지만 이번 학기에는 거기에서 더 뺐어요. 그래서 미니멈 기호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다루는 내용 중에는 미니멈 기호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맥시멈 기호의 의미만 이해를 하면 된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맥시멈 그다음에 중괄호 x, y 중괄호 닫고 라고 돼 있는 저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기호로 복잡하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x와 y 중에서 큰 놈이란 뜻이야. XY 중에서 큰 놈이란 뜻이에요. 저거는 집합 기호예요. 맥시멈 다음에 있는 중괄호로 이렇게 묶고 안에 이제 X, Y 돼 있는 거는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집합이야. 여러분 집합 나타낼 때 저렇게 나타내죠. 중괄호 안에 원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집합을 나타내는데, 집합을 나타내고 집합 앞에다가 맥스를 적은 거는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 제일 큰 놈이란 뜻이에요.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제일 큰 놈을 맥시멈 집합, 요렇게 MAX 집합, 요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원소가 두 개가 있는 집합, XY 두 원소로 구성된 집합에서 그 두 놈 중에서 그 두 놈들 중에서 제일 큰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놈 중에 큰 놈이라는 뜻이에요. 맥시멈 X, Y는 XY 중에 큰 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거를 수학 기호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XY 둘 중에 큰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호를 보면, 자, if X가 Y보다 크면 답이 X고 Y가 X보다 크면 답이 Y다. 한마디로 뭐예요? X, Y 둘 중에 큰 놈이라는 뜻이죠. X하고 Y가 같으면 어떻게 돼? X하고 Y가 같으면 원소가 한 개인 거지. 그죠? X하고 Y가 같기 때문에 집합은 원래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집어넣지 않죠. 그죠? 원소가 두 개가 값이 같으면 그거는 하나의 원소로 취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X하고 Y가 같으면 원소가 하나인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개 중에서 제일 큰 놈은 한 개 그 자신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75cm다라고 하면 175cm인 여러분하고 옆에 앉아있는 180cm인 여러분 친구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러면 180cm인 친구가 더 크다. 이렇게 되지만 175cm인 여러분 한 명만 놓고 너하고 너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러면은 그러면 뭐 답이 하나밖에 없지. 그죠? 나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제일 큰 사람 그럼 나밖에 없지. 그러면 그 제일 큰 키가 얼마다? 175cm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등호 부분은 어디에 붙든지 관계가 없어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요때 이제 등호가 붙어가지고 X하고 Y가 같으면 맥시멈 값이 X다. 그죠? X하고 Y가 같으니까 뭐 한 개인 거지 사실상. 그래서 그 중에 큰 거는 X다. 이렇게 해도 되고 등호가 만약에 밑에 if X가 Y보다 작다라는 거기에 붙었다고 생각을 해도 똑같아. X가 Y하고 같을 때 맥시멈 값은 Y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죠. 왜? X하고 Y하고 같기 때문에 둘 중에 제일 큰 거라고 하면 그거를 X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Y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름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예명이 B야.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한국 이름으로는 조승모인데 영어 이름으로는 뭘로 할까? 마크조다. 그러면 조승모와 마크조 중에서 키 큰 사람의 키는 이라고 하면 마크조의 키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조승모의 키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지칭하는 건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X하고 Y하고 같다라는 저 등호 부분은 위의 조건에 들어가도 되고 밑에 조건에 들어가도 돼요. X하고 Y가 같을 때 맥시멈 값은 X다라고 해도 되고 Y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등호는 어디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맥시멈은 저거고 미니멈은 참고로 둘 중에 작은 놈이란 뜻이야. 그래서 X, Y 두 원소로 구성된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미니멈이야. 그래서 미니멈 X, Y는 if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즉 Y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이 경우에는 Y고 X가 Y보다 작은 경우에는 답이 X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 부분은 X가 Y하고 같으면 원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미니멈 값은 X라고 해도 되고 Y라고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에서 등호 부분은 위에 붙든 밑에 붙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조건문 둘 중에 아무 데나 그냥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생각할 때는 등호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미니멈, 맥시멈을 다루면 되겠다. 자, 실수 XY에 대해서 맥시멈 XY는 XY 둘 중에 큰 놈이라는 뜻이고 미니멈 XY는 XY 둘 중에 작은 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콜옵션의 페이오프와 수익을 살펴보면 이게 전부 이 맥시멈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야. T 시점에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 맥시멈 0,SRT 빼기 K. K는 행사 가격을 뜻해요. 뭐 다른 기호는 다 익숙할 거고 스몰 T 시점이 현재 시점이고 그때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ST다. 기초자산은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현물 가격을 현물을 뭐라 그래요? 스팟 에셋이라고 하기 때문에 스팟 에셋의 그 S를 따가지고 기초자산의 가격, 현물의 가격을 ST라고 표현을 했죠. T 시점에서의 현물 가격 ST라고 표현을 했고 만기는 라지 T, 그죠? 스몰 T, 라지 T의 T는 타임에서 온 거고 만기는 라지 T, 현재 시점은 스몰 T. 그리고 행사 가격을 K라고 표현을 하는데 행사 가격을 K라고 하는 이유는 행사 가격을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exercise price 혹은 striking price라고 했는데 exercise price에 E로 쓰는 책도 있어요. E를 행사 가격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알다시피 금융에서는 확률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는 지금 뭐 확률을 거의 사실상 안 다루고 있지만 확률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확률 다룰 때는 평균 분산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가 E죠.
대문자 E하고 괄호에서 X,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혹은 평균 요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E하고 헷갈린다라고 해서 행사 가격을 E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요 수업에서는. 그래서 E는 탈락이고 exercise price에서 X, 그죠? EX, X를 하려고 하니까 X도 확률 변수 나타낼 때 X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EX, E, 또 E가 나오니까 안 되고, ER 하려고 하니까 R은 이자율을 나타낼 때 R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C를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C는 콜옵션 가격으로 사용을 할 거야. 콜옵션 가격을 콜 옵션이니까 앞글자 C를 따가지고 CT라고 콜옵션 가격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안 되고, EXER CISE I라고 쓰려고 하니까 I는 뭐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구분을 할 때 명목 이자율을 나타낼 때 I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뭐 그다음에 EXERCI S를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기초예산 가격으로 이미 S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C를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E를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E도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뭐 등등 해서 exercise price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striking price를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S를 쓰려고 보니까 기초자산 가격으로 S를 이미 쓰고 있고 striking T 쓰려고 하니까 시간 나타내는 변수로 T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striking R 사용하려고 하니까 R은 이자율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 사용하려고 하니까 명목 이자율을 나타내는 거랑 헷갈린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K야. 그래서 행사 가격을 K로 표현을 한다. 물론 경제학에서 자본을 나타낼 때 K로 사용을 하죠. 노동은 L, 그 다음에 자본은 K. 그래서 뭐 Q는 FLK. 그래서 생산함수 같은 거 나타낼 때 Q는 Q equal FLK. 뭐 이렇게 해서 L은 노동이고 K는 자본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 생산함수라던가 그 경제학에 나오는 그 노동과 자본 할 때 그 자본 개념이 우리 금융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죠. 금융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 상황에서는 굳이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본 K하고 겹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K를 사용을 한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자본으로서의 K라는 개념이 이 금융 상황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 가격은 K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T 시점에서의 콜옵션 가격을 CT라고 나타낼 거야. 콜의 앞글자인 C자를 따가지고 CT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T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페이오프 나타낼 때 맥시멈이 등장하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맥시멈 기호를 다룬 거였습니다. 포지션하고 이런 거 까먹은 사람들은 그 책이나 아니면 그 옛날 동영상 돌아가가지고 포지션 개념을 다시 챙기세요. 페이오프 개념도 마찬가지고 페이오프하고 수익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롱 포지션은 뭐였어? 롱 포지션은 사서 보유하는 게 롱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페이오프는 뭐다?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 자산과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권리와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였죠. 페이오프. 그게 페이오프고 수익은 뭐예요?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가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총합이 수익이었지. 그죠? 그래서 T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다. 그 다음에 수익은 T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은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다. 그죠? CT라는 콜옵션 가격을 지불을 하고 콜옵션을 사서 그 다음에 그 권리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수익이 된다.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 이게 T 시점에 롱 포지션 취할 때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이고 그 다음에 T 시점에서 숏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마이너스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가 되고 그 다음에 T 시점에서 숏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은 마이너스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 플러스 CT가 된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 요 결과만 보면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다? 제로섬이다. 제로섬. 그죠?
이 옵션 거래가 성립을 하려면 한 사람은 옵션을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반대쪽 사람은 옵션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발행해서 매도하는 사람은 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롱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하고 숏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이 만나야 옵션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의 수익을 더하면 수익이 합쳐서 0이 된다. 이게 제로섬이죠. 제로섬 게임. 합쳐서 0이 된다. 수익을 양 당사자 간의 수익을 합쳤더니 0이 되더라.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 선도와 마찬가지로 옵션도 기본적으로 이 제로섬 게임이 되겠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된다. 요거를 증명을 할 텐데 증명을 하기 전에 증명도 중요하지만 요 결과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책을 찾아가면서 보느냐는 천지 차이야. 중간고사를 보면서 이미 느꼈겠지만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책을 찾아가면서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도 발생하고 실제로 문제를 푸는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요거 기억하는 방법은 페이오프 기준으로 해서 콜은 SK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콜은 SK. 콜 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가 콜은 SK. 맥시멈 0, 뭐시기 이긴 한데 맥시멈 0, 뭐 할 때의 그 뭐라는 부분이 SK다. S 라지 T 빼기 K다. 그죠? 풋 옵션은 이 K하고 S의 순서가 바뀌어요. K-S 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콜 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를 기억을 하면 콜 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다. 이걸 기억을 하면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은 거기서 CT를 뺀 거죠. CT라는 콜 옵션 가격을 지불을 하고 콜 옵션을 산 게 롱 포지션이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니까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에서 CT 만큼을 뺀 게 수익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숏 포지션 취했을 때는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 수익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풋 옵션은 이 K와 S의 순서가 바뀐 거다. 그죠? 풋 옵션은 전부 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전부 다 S하고 K의 순서만 바뀌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풋 옵션의 가격은 PT로 나타낼 거거든. 풋 옵션의 가격, T 시점에서의 풋 옵션의 가격은 PT로 나타낼 텐데 그래서 C로 나타낸 부분이 P로 바뀐다는 거는 당연히 그럴 거고. 그래서 콜 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 콜은 SK다. 그래서 맥시멈 0, SRT 빼기 K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CT를 뺀 게 수익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와 수익이다. 그 다음에 풋 옵션은 S와 K의 순서를 바꾼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전부 다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은 SK다.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SK텔레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통화 품질은 SK가 좋아. 이런 거죠. 콜은 SK다. 콜이 뭐야? 전화라는 뜻도 있죠. 불러드린다는 뜻도 있지만 전화라는 뜻도 있죠. make a phone call 그러면은 전화를 건다. 이런 의미잖아. 그죠? Call me at 555-5555 그러면 5555에 5555로 나한테 전화해 이런 뜻이잖아. 그죠? 전화하다 혹은 전화 요런 뜻이 있기 때문에 콜은 SK다. 이렇게 SK텔레콤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콜은 KT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KT 하지 말고 SK.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KT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가격은 KT인데 요금 자체는 KT가 좀 더 저렴한 것 같은데 통화 품질 같은 거는 SK가 더 좋은 것 같아요. KT 편을 좀 들어주자면 인터넷은 KT인 것 같아요. 인터넷은 KT고 전화는 SK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용 경험에 따르면 그런 것 같아요. 업계 관계자분들이 혹시 이걸 보더라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어쨌든 콜은 SK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콜 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 페이오프를 보면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콜옵션을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고 콜옵션을 사서 들고 있으면 어떤 권리가 발생을 합니까? 기초자산을 만기에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죠. 그 권리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페이오프죠. 그 권리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다. 권리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리를 행사를 하거나 권리를 포기를 하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구해봅시다. 자, 먼저 S라지 T가 K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두 개로 나눌 거야. 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콜옵션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고 그 유불리가 발생을 할 거고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옵션을 행사하거나 포기하면은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의 현금 흐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라지 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이 만기 시점의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 K보다 크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뭔가를 기초 자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옵션을 행사해서 행사 가격 K에 사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사게 되면 S라지 T라는 비싼 가격을 치르고 기초 자산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데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기초자산을 시장 가격 S라지 T보다 더 낮은 K라는 가격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K라는 금액을 옵션 발행자한테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 한 단위를 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현금 흐름이 먼저 발생을 할 거고 그러고 나면 나한테 기초자산이 한 단위가 생기잖아. 그러면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나한테 생기는 거니까 이 권리를 처분을 해야죠. 왜? 페이오프는 모든 의무와 권리가 다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내가 들고 있어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처분을 해서 현금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현금 흐름이 흘러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K를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옵션 발행자로부터 사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들인 기초자산을 시장에서 처분을 하면 나한테 그 시장 가격인 S라지 T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S라지 T 빼기 K가 된다. 마이너스 K는 옵션을 행사하면서 옵션 발행자한테 지불한 금액이고 그렇게 해서 획득한 기초자산을 처분을 해서 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게 S라지 T인 거죠. 그래서 S라지 T 빼기 K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서 나는 권리를 다 없애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현금 흐름이 S라지 T 빼기 K다. 근데 S라지 T가 K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시장 가격 S라지 T보다 더 비싼 가격의 기초자산을 사게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 시장 가격이 S라지 T고 행사 가격, 옵션의 행사 가격이 K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K라는 가격의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들고 있는데 요거를 행사를 하게 되면 K라는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사게 되는 거니까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죠. 옵션을 행사를 하면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더 비싼 가격을 치르고 기초자산을 사게 되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옵션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옵션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K가 S라지 T보다 커서 옵션을 행사하는 게 시장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불리하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직접 사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옵션을 포기하게 되고 옵션을 포기하게 되면 아무런 현금 흐름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페이오프가 요렇게 되죠. 첫 번째 경우는 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고 두 번째 현금 흐름은 옵션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요 결과는 그대로 적어놔 놓고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만 살짝 변형을 해볼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되죠. S라지 T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조건도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S라지 T 빼기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S라지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답이 S라지 빼기 K고 0이 크면 0이고 한마디로 하면 0과 S라지 빼기 K 중에서 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0하고 S라지 빼기 K 둘 중에 S라지 빼기 K가 크니까 페이오프가 S라지 빼기 K고 0이 크니까 0이더라. 한마디로 0과 S라지 빼기 K 둘 중에 큰 놈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맥시멈 0, S라지 빼기 K라고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 S라지 빼기 K라고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 profit은 어떻게 돼요? profit은 뭐예요?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처음에 권리가 생겼다가 나중에 그 권리가 소멸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권리가 생겨서 소멸될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총합이 수익, profit이죠. 그래서 처음에 권리가 생길 때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합니까? 콜옵션 가격을 지불을 하고 콜옵션을 획득을 함으로써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 마이너스 CT, 콜옵션 가격을 지불을 하고 산 그 현금 흐름, 마이너스 CT가 발생을 해서 권리가 생겼을 거고 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함으로써 발생했던 현금 흐름이 방금 봤던 페이오프죠. 그 페이오프가 맥시멈 0, S라지 빼기 K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게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profit이 되겠다. 그래서 profit은 맥시멈 0, S라지 빼기 K 빼기 CT가 된다. 라는 이야기죠.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는 콜옵션을 발행해서 매도한 경우가 될 텐데 요 경우에는 의무만 지고 있죠. 의무만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가 해소될 때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가 되겠다. 의무를 해소하는 방법은 의무를 다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무를 다 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인데 이 의무는 무슨 의무예요?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거래에 응해줄 의무죠. 그래서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해줘야 되는 거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역시 S라지 T하고 K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를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S라지 T가 K보다 큰 경우 그리고 작은 경우에 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이냐, 옵션을 행사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옵션 발행자로서 해줘야 될 거래에 따라서 어떠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페이오프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S라지 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만기의 현물 가격이, 만기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옵션의 행사 가격 K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K라는 행사 가격의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면 시장 가격 S라지 T보다 더 싼 가격의 기초자산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콜옵션을 행사를 할 거고 그러면 콜옵션 발행자는 그 거래에 응해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이 K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사게 될 거기 때문에 콜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K라는 가격을 지불받고 기초자산을 팔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을 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된다. 먼저 앞에 K라는 이 가격을 받고 기초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야. K라는 가격을 받고 기초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K인데 기초자산을 팔려면 기초자산이 실제로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초자산을 시장에서 사오는 수밖에 없다. 사와서 기초자산 실물을 확보한 다음에 그 실물을 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K라는 가격을 받고 팔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S라지 T는 시장에서 기초자산을 사올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S라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S라지 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기초자산을 획득을 하고 그 기초자산을 K라는 가격을 받으면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팔게 되겠죠. 그래서 K-S-RGT라는 저러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 SRG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K라는 더 낮은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기초자산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은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콜옵션 발행자로서는 그 행사에 응해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이 K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사는 경우에는 콜옵션 발행자는 K라는 가격을 받고 기초자산을 팔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자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SRGT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마이너스 SRGT, 그리고 콜옵션 보유자한테 K라는 가격을 받고 그 기초자산을 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K-SRGT라는 저러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해버리고 나면 발행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셈이고, 그 다음에 내 손에 어떤 그 상품이나 이런 게, 기초자산이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권리도 의무도 모두 해소된 상태에서 저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SRG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살펴보면,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이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인 SRGT보다 더 높은 가격의 기초자산을 사게 되는 경우니까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포기하는 게 좋겠죠. 콜옵션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직접 사는 게 더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기 때문에 콜옵션 발행자로서도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생기는데, 여기서 결과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결과의 형태를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표현을 할 거예요. 하면 첫 번째 K-SRGT는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GT 빼기 K가 되고, 두 번째 결과인 0은 마이너스 0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을 SRG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이제 형태를 바꾸면, 첫 번째 조건은 아니구나. 다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조건문을 바꾸게 되면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돼요? SRGT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돼요? SRGT 빼기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SRGT K하고 0하고 둘 중에 SRGT 빼기 K가 큰 경우, 첫 번째 경우 SRGT 빼기 K가 큰 경우에는 답이 큰 놈 SRGT 빼기 K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답이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 0하고 SRGT 빼기 K하고 둘 중에 0이 크니까 0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답이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다? 0하고 SRGT 빼기 K 둘 중에 큰 놈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답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조건 SRGT 빼기 K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둘 중에 큰 놈 0하고 SRGT 빼기 K하고 둘 중에 큰 놈인 SRGT 빼기 K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페이오프고, 0이 클 경우에는 큰 놈인 0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답이더라. 한마디로 0과 SRGT 빼기 K 둘 중에 큰 놈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더라. 그래서 저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도 등호는 아무데나 붙어도 관계가 없어요.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SRGT하고 K하고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보면 SRGT 빼기 K가 0이 되죠. 0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보면 SRGT, 두 번째 if 밑에 등호가 붙는다고 치면 SRGT 빼기 K가, SRGT하고 K가 같으면, 그러면 페이오프가 0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위에 등호가 붙는 경우나 밑에 등호가 붙는 경우나 둘 다 똑같이 0을 나타내게 되겠죠. 위에 지금 붙어 있는 저 SRGT가 K하고 같다. 라는, 여기서 봤을 때도 SRGT하고 K가 같을 때 K-SRGT가 답인데 페이오프인데, 그 페이오프는 0이 되겠죠. 왜? SRGT하고 K가 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밑에 붙게 되면 SRGT하고 K하고 같으면 답이 0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위에 붙으나 밑에 붙으나 결국
답은 똑같이 0을 나타내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호 부분, 이 조건문에 있는 이 등호 부분은 별도로 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위에 붙이든 밑에 붙이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어떻게 돼요? 프로핏은 권리나 의무가 발생해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총합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취하면 발행해서 매도를 하는 건데, 발행할 때 얼마를 받고 발행을 해요? 콜옵션 가격 CT를 받고 발행을 해서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의무가 생길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 CT고, 그 다음에 그 의무를 다 이행을 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죠. 그래서 그 페이오프는 방금 봤듯이 마이너스 맥시멈 0, S라지 빼기 K였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프로핏이 되겠다. 의무가 발생할 때, 의무가 생길 때 발생한 현금 흐름이 CT이고, 의무가 소멸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맥시멈 0, S라지 빼기 K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 마이너스 맥시멈 0, S라지 빼기 K 플러스 CT가 프로핏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하래. 콜옵션의 페이오프와 수익. 콜옵션의 페이오프와 수익.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티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 SRT 빼기 K다. 콜은 SK다. 콜은 SK다. 그 다음에 수익은 거기서 CT를 뺀 거다. 왜? 롱 포지션 취했기 때문에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페이오프가 맥시멈 0, SRT 빼기 K고, 요거는 이제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요만큼이고, 그 권리를 취득할 때, 획득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돈 주고 샀으니까 마이너스 CT라는 현금 흐름이 흐르겠죠. 그래서 페이오프에서 CT를 뺀 게 수익이 될 것이고, 숏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 숏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은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옵션도 옵션 거래가 성립을 하려면 누군가는 발행해서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돈 주고 사서 삼으로써 거래가 성립을 할 텐데, 그 양 당사자 간에, 그래서 사는 사람은 롱 포지션을 취한 거고 발행해서 매도하는 사람은 숏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두 당사자의 수익을 보면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이기 때문에 거래 양 당사자 간의 수익이 서로 마이너스 관계인 거죠. 그죠?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의 수익을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B번하고 D번을 더해봐요. B번하고 D번을 더해보면 정확히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옵션도 마찬가지로, 선물과 마찬가지로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콜은 SK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콜은 SK다. 첫 번째를 기억을 하면 거기서 CT를 뺀 게 이제 수익이고, 페이오프를 기억을 하면 거기서 CT를 콜옵션 가격을 뺀 게 수익이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한 게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와 수익이고, 여기서 K와 S의 순서를 바꾼 게 풋옵션의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콜은 SK다. 맥시멈 0, SRT 빼기 K.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를 살펴봅시다.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면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한 상태인데, 그게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페이오프죠. 권리를 사라지게 하려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행사하거나 포기하는 거는 어떤 유리한 상황, 불리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대로 포기하거나 행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가 불리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우를 S라지 T가 K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라이트가 K보다 큰 경우에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롱 포지션 취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K라는 행사 가격의 기초자산을 만기 라지티 시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만기 라지티 시점에서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 S라지티보다 행사 가격 K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낫다.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K라는 이 가격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옵션 발행자로부터 하나를 사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나한테 새롭게 생기는데 요 권리마저 처분을 해야 최종적으로 페이오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획득한 기초자산을 시장에서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면 그게 S라지T가 된다. 그래서 S라지T 빼기 K는 마이너스 K는 기초자산을 옵션 발행자로부터 사올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고 K를 지불하고 기초자산을 사올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고 앞에 있는 S라지T는 그렇게 사온 기초자산을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꿀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S라지T죠. 그래서 S라지T 빼기 K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내 수중에는 아무런 권리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게 권리를 행사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페이오프가 되겠다. 그 다음에 S라지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거잖아. 행사 가격 K가 만기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 S라지T보다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르고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옵션의 행사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런 현금 흐름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고 밑에 있는 거는 옵션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다. 이때 등호는 지금은 첫 번째 if 다음에 등호가 붙어 있는데 S라지T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밑에다가 붙여도 결과는 똑같다. 왜? S라지T가 K하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에 그 등호를 살펴보면 S라지T가 K하고 같을 경우에 페이오프가 S라지T 빼기 K잖아. 근데 S라지T하고 K가 같기 때문에 S라지T 빼기 K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S라지T가 K하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를 보면 S라지T 빼기 K, 즉 0이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등호가 밑에 두 번째 조건에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S라지T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페이오프가 0이다. 이런 셈이 되는데 S라지T가 K보다 같으면 0이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호가 위에 붙어서 S라지T 빼기 K라고 해도 결국 그게 0을 나타내는 거고 등호가 밑에 붙어가지고 S라지T가 K하고 같을 때 페이오프가 0이다. 라고 해도 결국 0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등호가 위에 붙으나 밑에 붙으나 실제로 나타내는 거는 둘 다 페이오프가 0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등호가 위에 붙든 밑에 붙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 그래서 등호는 별도로 생각할 필요 없이 등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는 게 편리하다. 등호는 그냥 두 조건문 중에 아무 데나 붙여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서, 요 상황에서 결과는 그대로 적어놔 놓고 조건문만 변형을 해가지고,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 변형을 해가지고,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S라지T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S라지T 빼기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식은 0하고 S라지T 빼기 K 중에 S라지T 빼기 K가 크니까 페이오프가 S라지T 빼기 K다. 두 번째 조건은 0이 크니까 페이오프가 0이더라. 한마디로 0과 S라지T 빼기 K 중에 큰 놈이 페이오프더라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는 맥시멈 0, S라지T 빼기 K다. 콜은 SK다. 콜은 SK다. 통화 품질은 SK텔레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다.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은 어떻게 된다? 수익은 뭐였어요? 어떤 자산에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총합이죠. 그래서 콜옵션을 돈 주고 삼으로써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 권리를 보유하게 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CT다. 마이너스 CT다. 그래서 처음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CT고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방금 살펴봤던 페이오프였죠. 그래서 맥시멈 0, S라지T 빼기 K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고 이 두 개를 합친 게 프로핏이다. 그래서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프로핏은 맥시멈 0, S라지T 빼기 K 마이너스 CT 이렇게 표현이 된다.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콜옵션을 발행해서 매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의무만 지고 있죠. 의무만 지고 있죠.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될 의무만 지고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페이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S라지 T와 K의 관계에 따라서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행해야 할 거래가 달라지는 거죠. 숏 포지션 취한 사람, 발행자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먼저 S라지 T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큰 경우에, 요 경우에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해서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콜옵션의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크기 때문에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잖아.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 가격 S라지 T보다 더 싼 행사 가격 K의 기초자산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은 K라는 행사 가격을 콜옵션 발행자한테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 한 단위를 사오겠죠. 그러면 이거 발행자 입장에서는 K라는 가격을 지불받고 기초자산을 팔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을 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요만큼이다. 먼저 그 의무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을 K를 받고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시장에서 먼저 구해와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가격 S라지 T를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구해온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S라지 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구해온 다음에 그거를 옵션 발행자한테 K라는 가격을 받고 팔게 되겠죠. 그래서 팔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K다. 그래서 K-S라지 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나는 기초자산을 시장에서 구해가지고 옵션 보유자한테 K라는 가격을 지불받고 파는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고, 그 의무를 다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K-S라지 T가 되겠다. S라지 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S라지 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하죠.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비싼 행사 가격 K의 기초자산을 사게 되는데 시장에서 직접 사면 더 낮은 S라지 T라는 시장 가격에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이 콜옵션을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콜옵션 발행자로서도 해줄 게 없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0이 된다. 여기서도 등호는 위에 붙으나 밑에 붙으나 똑같죠. 위에 붙어 있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S라지 T 위의 조건 if S라지 T가 K하고 같을 경우에 페이오프가 K-S라지 T가 되는데, 이 경우에 K-S라지 T는 0이죠. 왜? K하고 S라지 T가 같은 경우니까. 그죠? 0이고, 만약에 등호가 두 번째 if에 붙었다고 해봅시다. S라지 T가 K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if에 붙었을 경우에 S라지 T가 K하고 같을 경우에 페이오프가 0이라며. 그죠? 그래서 위에 붙어서, 지금처럼 위에 붙어도 페이오프는 K-S라지 T 이퀄 0이 되고, 등호가 두 번째 그 조건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페이오프는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등호가 위에 붙으나 밑에 붙으나 결과는 같다. 그래서 등호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아무데나 붙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 부분을 마이너스로 묶어내요. 그래서 K-S라지 T를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S라지 T 빼기 K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0을 마이너스를 붙여도 똑같죠.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죠. 결과를 이렇게 써놔놓고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K를 좌변으로 이행을 해보면, 첫 번째 조건은 S라지 T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조건문에서도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라지 T 빼기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0하고 S라지 T 빼기 K하고 둘 중에 S라지 T 빼기 K가 크니까 큰 놈인 S라지 T 빼기 K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페이오프고, 0이 크니까 큰 놈인 0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페이오프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다? 0하고 S라지 T 빼기 K 둘 중에 큰 놈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답이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프로핏은 어떻게 된다? 프로핏은 콜옵션의 숏 포지션 취한다는 이야기는 콜옵션을 발행해서 매도를 했다는 뜻인데, 발행해서 매도를 함으로써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의무 발생할 때 발생했던 현금 흐름은 바로 플러스 CT죠.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죠? 돈 받고 팔면서 의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의무가 생길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 CT고,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했던 현금 흐름이 바로 위에서 봤던 이 페이오프죠. 그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맥시멈 0, S라지 T 빼기 K다. 그래서 의무가 생겨날 때 발생한 현금 흐름 CT와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 마이너스 맥시멈 0, S라지 T 빼기 K를 합친 게 이 프로핏이다. 그래서 프로핏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프로핏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방금 봤듯이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프로핏은 맥시멈 0,SRT 빼기 K 빼기 CT인데 요게 SR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SR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어떻게 돼요? SRT가 K보다 작기 때문에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T 빼기 K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맥시멈에서 0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은 뭐다? 0이죠. 0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이죠. 그래서 맥시멈이 0이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CT만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프로필 이퀄 마이너스 CT인데 언제? SRT가 K보다 작은 경우에 프로필 이퀄 마이너스 CT다. 그래서 SRT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프로필 이퀄 마이너스 CT라는 저러한 상수함수가 된다. 그죠? X축이 SRT고 Y축은 프로핏이기 때문에 SRT하고 프로핏만 변수고 나머지는 다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필 이퀄 마이너스 CT라는 저러한 상수함수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SRT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T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맥시멈을 보면 0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을 선택을 하라는 게 되기 때문에 SRT 빼기 K가 양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맥시멈 0,SRT 빼기 K는 0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은 뭐다? 양수다.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이 SRT 빼기 K가 되고 마이너스 CT는 뭐 그대로 살아남고 그래서 프로핏이 SRT 빼기 K 빼기 CT가 된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CT인 직선이다. 그래서 SRT가 K보다 큰 영역에서는 if SRT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저 영역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프로필 이퀄 SRT 빼기 K 빼기 CT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K 마이너스 CT인 이러한 그래프로 그려지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의 등호는 위에 붙으나 밑에 붙으나 똑같아요. 그죠? 지금처럼 밑에 붙었을 경우에는 SRT equal K인 경우에 프로핏이 어떻게 돼요? SRT하고 K가 같기 때문에 SRT 빼기 K가 0이 되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CT만 남잖아. 그죠? 프로핏 equal SRT 빼기 K 빼기 CT인데 SRT하고 K하고 같으면 SRT 빼기 K가 0이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CT만 남게 되겠죠. 등호가 위에 붙었다고 쳐보면 if SRT가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등호가 위에 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SRT하고 K가 같은 경우에 프로필 이퀄 마이너스 CT죠. 그래서 위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프로필 이퀄 마이너스 CT가 되고 지금처럼 밑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프로필 이퀄 마이너스 CT가 되기 때문에 등호는 어디에 붙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마이너스 맥시멈 0,SRT 빼기 K 플러스 CT가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SR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if 다음에 저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T 빼기 K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럼 맥시멈에서 0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이죠. 그래서 맥시멈이 0이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CT만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SRT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프로필 이퀄 CT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SRT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프로필 이퀄 CT라는 저러한 상수함수가 되고 SRT가 K보다 큰 영역에서는 클 때는 if 다음에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T 빼기 K가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맥시멈에서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은 뭐다? 양수지.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죠. 그래서 맥시멈이 뭐가 된다? SRT 빼기 K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SRT 플러스 K 플러스 뒤에 있는 CT,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SRT가 K보다 큰 영역에서는 프로필 이퀄 마이너스 SRT 플러스 K 플러스 CT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K 플러스 CT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이게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 그래프가 되겠다.
이때도 등호는 위에 붙으나 밑에 붙으나 똑같다. 등호가 지금처럼 밑에 붙어 있을 경우에도 프로핏 이퀄, 그러니까 S라지 T가 K보다 클 경우에 지금 등호가 두 번째 그 if 조건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S라지 T가 K하고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라지 T 플러스 K 플러스 CT인데 S라지 T하고 K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S라지 T 플러스 K가 0이 돼서 사라지고 CT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등호가 밑에 붙어 있는 경우에도 S라지 T가 K하고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 이퀄 CT가 되고, 등호가 위에 붙어 있다고 치면 위에 붙어도 S라지 T가 K하고 같은 경우에 프로핏 이퀄 CT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등호가 밑에 붙어 있는 경우나 등호가 위에 붙어 있는 경우나 무조건 프로핏은 프로핏 이퀄 CT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결국 동일하다. 그래서 등호는 저 조건문에 어디에 붙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맥시멈 0, S라지 T 빼기 K 빼기 CT인데 S라지 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라지 T 빼기 K가 음수다. 그래서 맥시멈 0, 음수면은 맥시멈이 0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CT만 남게 돼서 S라지 T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CT라는 이러한 상수함수가 되고, S라지 T가 K보다 크게 되면 if 다음에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S라지 T 빼기 K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을 보면 맥시멈 0, 양수는 양수다. 그래서 S라지 T 빼기 K가 되고 마이너스 CT가 그대로 살아남게 돼서 S라지 T가 K보다 큰 영역에서는 프로핏 이퀄 S라지 T 빼기 K 빼기 CT가 돼서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CT인 이러한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이게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그래프가 되겠고,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마이너스 맥시멈 0, S라지 T 빼기 K 플러스 CT가 되는데, S라지 T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if 다음에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라지 T 빼기 K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맥시멈 0, 음수 하면 맥시멈 값은 0이 돼서 사라진다. 그래서 남는 거는 CT만 남게 돼서 S라지 T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프로핏 이퀄 CT다. S라지 T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프로핏 이퀄 CT라는 상수함수가 되고, S라지 T가 K보다 큰 영역에서는 if 다음에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라지 T 빼기 K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맥시멈 0, 양수는 양수다. 그래서 맥시멈 값이 S라지 T 빼기 K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S라지 T 플러스 K 플러스 CT가 돼서 S라지 T가 K보다 큰 영역에서는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라지 T 플러스 K 플러스 CT가 돼서 절편이 K 플러스 C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이게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다 됐고, 요 다음 시간에는 풋옵션의 페이오프와 수익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옵션의 가격을 계산하는 그 유명한 블랙숄즈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